반갑습니다. 오종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박남수 시인의 할머니 꽃씨를 받으시다라는 작품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박남수 씨는 우리 유명하죠. 예, 새 아침 이미지라든가. 자, 한번 내용을 보시죠. 이제 제목은 할머니가 이제 대상이네요. 그리고 꽃씨를 받으신다는 이런 행위를 기억하시고 내용을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내용에 가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에서는 이제 방공호 위에서 채송화 꽃씨를 이제 어떻습니까? 피어있는 채송화 꽃씨를 받으시는 이 할머니의 모습을 지금 형상화했거든요. 보세요. 할머니가 꽃씨를 받으신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시제가 지금 현재 시제가 좀 등장했죠. 이제 현재 시제 어떤 효과를 주죠? 생생함, 현장감, 구체적인 어떤 느낌, 요걸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꽃이라는 건 우리 일반적으로 생명이라든가 희망, 그렇죠? 이런 걸 또 상징하죠. 방공호 위에, 자, 방공호. 지금 방공호라는 말은 요즘 잘 안 씁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아주 일반화된 단어였거든요. 이제 방공호라는 거는 이제, 여기 나왔습니다만, 적의 공중 공격으로부터 피하기 위하여 땅속이나 산속에 파놓은 굴이나 구덩이 따위의 시설, 즉, 대피소입니다. 대피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당시가 이 시적 상황이 지금 뭡니까? 전쟁의 체험을 지금 바탕으로 했다. 6.25를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쟁 상황을 환기하는 주요 소재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어쩌다가 폈다. 뭐가? 채송화 꽃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위험하게, 위태롭게 생명이 피어났다라는 걸 지금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채송화 꽃씨를 할머니께서 받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어를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 채송화 꽃이라는 이 시어가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의미를 좀 탐구하시기 바라게끔 6개로 좀 나눴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불행한 현실에 처해 있죠. 그죠? 이 존재, 채송화 꽃이 자체가 이제 불행한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명에 대한 어떤 희망과 의지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불행한 이러한 현실에서. 또 할머니가 이를 받는 행위는 전쟁을 어때요? 생명이 위협받고 희생당하는 이런 불행한 현실이지만 그 속에서 뭐가 있다? 생명과 회복에 대한 희망과 소망, 이런 의지, 이런 것들이 여기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소재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인한 생명력,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두 번째는 이제 연약합니다. 연약하지만 그렇죠?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생명을 이어가는 그런 강인한 생명력을 지금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세 번째, 불안정한 현실은 맞습니다. 하자가 낙관적인 거로 일관한다. 자, 낙관적인 것이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일관한다. 처음부터 시종 일관 유지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화자는 이 꽃씨를 받으시는 이 할머니의 모습이 안타까운 시선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장면도 있거든요. 이런 걸로 볼 때 일관돼 있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겁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기억은 자연을 파괴하는 현대 문명과 대비가 되죠. 그렇죠?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고귀한 가치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 채송화 꽃씨는 이제 생명이 파괴된 현실을 상징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틀린 겁니다. 파괴된 현실이 아니에요. 그 파괴된 현실 속에서 생명력을 상징하는 거죠. 이렇게 시험 문제는 끝까지 파악하고 답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 하고 집중력을 흐리시게 되면 아주 위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 생명이 파괴된 현실과 대비된다. 이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딱 잘렸다. 그럼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집중력을 흐리게 되면 여러분 그 시험 점수 맞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읽고 단어 하나하나를 분석하면서 빠르게 보셔야 돼요. 자, 여섯 번째, 기억은 이제 화자가 일체감을 갖는 대상이다. 일체감이 아니죠. 일체감을 하는 건 뭡니까? 채송화와 화자가 서로 하나가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할머니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대상은 맞습니다만 화자가 일체감을 갖고 있다. 화자는 그냥 할머니를 바라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숭고한 가치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채송화 꽃씨에 대한 의미를 한번 탐구해 봤어요. 자, 두 번째 내용에 가시면요. 방공호 앞에서 굉장히 분노합니다. 이 할머니가요. 자, 보세요. 이 방공호 안에는 아예 들어오질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방공호로 가야 이제 안전한데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이런 행동의 의미는 이 노여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께서요. 행동으로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위험한 전쟁의 상황이름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두려움과 공포를 모릅니다. 왜? 전쟁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할머니 입장에서는.
자, 말이 숫제라는 거는 이제 부사어인데 아예라는 뜻입니다. 아예. 기억, 차라리 뭐 이런 뜻이죠. 적어졌다. 말이 적어졌다. 그렇죠? 이 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분노 뭐 이런 것들 이런 데서 이제 출발이 된 거고요. 3년에 이유가 나옵니다. 다음 년에요. 자, 할머니는 그저 노여우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죠? 노여우시다. 화가 날 만큼 굉장히 분한 겁니다. 그리고 비정한 이 냉혹한 전쟁 속에서 그 할머니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나타난 단어가 바로 이 노여우시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3년에 가시면 이제 전쟁의 비극에 대해서 이제 할머니께서 푸념합니다. 넋두리, 그렇죠? 한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의 말을 이제 직접 인용하는 수법을 씁니다. 그래서 전쟁의 그 참혹한 실상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인용이요. 진작 죽었더라면 할머니가 말하는 걸 인용한 거예요. 간접적으로.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요. 이런 꼴 저런 꼴. 자, 이 꼴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이런 상황에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이 할머니께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이 전쟁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우리 민족이 겪은 비극 이거를 지금 꼴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동족 상잔의 비극이 할머니한테는 굉장히 못마땅한 겁니다. 다시 보지 않았으련만 했는데 이런 점에서 전쟁의 참혹함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사연입니다. 사연. 할머니의 이제 노여움을 풀 수 없는 화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화자의 말을 이제 직접 인용하는 거고요. 자, 보세요. 글쎄 할머니 그걸 어쩌란 말씀이셔요? 라고 이제 손자가 할머니한테 이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존쟁의 상처를 지금 어떻습니까? 휴머니즘으로 극복하려는 의도다. 이거는 이제 오버했네요. 너무 그쵸? 너무 넘어갔죠, 선을. 그쵸? 극복 의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상황, 전쟁의 상황의 이 불가피성을 말하면서요. 할머니의 어떤 노용, 분노를 가라앉히고자 하는 그러한 말하기입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달래고 진정시키기 위한 말하기예요. 그래서 이 무기력한 이 화자와 할머니는 현실을 대하는, 그렇죠? 이 부정적인 이 현실을 대하는 태도가 대비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숫제. 자, 숫제. 이 숫제가 아예와 비슷한 단어라고 했죠. 똑같은 말을 이제 반복을 피해서 숫제라는 말로 이제 나오기도 합니다. 말이 적어지신 할머니의 노여움을 풀 수는 없었다. 그렇죠? 풀 수는 없었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오연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꽃씨를 받으실 할머니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확신을 합니다. 자, 할머니 꽃씨를 받으신다. 식구가 반복됐죠. 앞에서 1년에서 주제의식을 강조하는 장면이고요. 지금은 지구가 깨어져 없어진데도 자, 가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 가혹한 상황을 극단적으로 제시해 준 거고요. 냉혹함, 그렇죠? 잔인함, 혹독한 상황을 지금 가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그렇지만 그걸 가정한 거예요.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쟁보다도 더 끔찍한 그런 참혹한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할머니 역시 살아계신 동안 어떻습니까? 그 작은 꽃씨를 받으시리라라고 이제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이 절망 속에서도 생명에 대한 할머니의 어떤 의지, 희망을 다지고 결의하는 이러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고요. 화자의 확신에 찬 어조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핵심 정리에 가시면은 이제 자유시 서정시고요. 이제 제재는 채송화 꽃씨가 되겠고, 주제는 이제 전쟁의 폭력성 이걸 드러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또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경은 이제 6.25 전쟁이고요. 성격은 상징적, 현실 비판적이고 휴머니즘적, 의지적이라는 것까지 기억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표현상 특징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쟁의 폭력성, 비극성 속에서도 어때요?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는 모습이 드러났고요. 방공으로 상징되는 전쟁, 그 위에 핀 채송화, 대조죠, 대조. 전쟁이라는 이 파괴적 상황 속에서도 어때요? 꺾이지 않는, 이게 중요하죠. 꺾이지 않는 자연의 생명력을 제시했다. 이렇게. 그리고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꽃씨를 받으시는 이 할머니의 이 행위, 여기에서 어떤 생명에 대한 애정,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희망, 이걸 일치하려는 이 의지를 제시한 겁니다. 또 6.25 전쟁 어떻습니까? 강대국들이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고, 극단적인 이념 대립 속에서 어때요? 같은 민족끼리, 동족끼리 첨예하게 대립해야 되고, 큰 상처를 안겨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민족의 비극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변형된 수미상관식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1년과 5년, 또 2년과 4년이 3년을 축으로 해서 대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안정감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한 박남수 시인의 할머니 꽃씨를 받으시다라는 시를 공부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안 눌러주신 분은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 또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